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한 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차는 걸 깜빡해가지고 지금 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자, 화면 이제 보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밸런스가 안 맞네. 역시. 뭐가 밸런스가 안 맞습니까? 삐딱하게 있잖아요. 옆에 저 예리한 사람이 보면 권순표 예. 저거 우측의 좌측이야? 내가 우측 권순표 좌측에 뭔가 의자가 있을 법한 그런 그림이잖아요. 딱 그림이. 어쨌든 장경태 의원이 오늘 출연하려고 그러다가 과방위 긴급하게 소집하는 바람에 오늘 같이 못 나왔고 지난주에 박찬대 의원이 나와서 박찬대 의원을 어제 제가 포항의 상가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많이 도움이 됐고 외전 봤다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그래서 뭐 고맙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장경태 의원이 지금 4등인가요? 그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도 보면 이게 나는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또 본방에서도 했지만 갈등을 치유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지. 그리고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이나 봐요. 그게 밖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보면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는 이게 닭과 계란의 논쟁이거든요. 항상 닭과 아래 계란의 논쟁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거기서 존경받고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시대에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먼저 정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갈등도 예를 들어서 네가 먼저 했니 내가 먼저 했니 그거 따지다 보면요. 결국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A라고 하는 집단이 B 집단을 공개하면 B 집단에서 입을 닫아야 돼요. 그냥 먹어버려야 돼 그 말을.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른바 친명 이재명 쪽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친문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친문 아니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해요. 어떤 부분을 공격을 합니까? 가장 뭐 법화 문제 뭐 이런 거요? 사법 리스크죠, 쉽게 얘기해서.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이제 저는 당내 얘기할 때 쓰지 말라는데 정치 보복을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 이걸 해결해라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후보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재명대로. 그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돼서 결국 이걸 대응하려고 당이 전력을 다해서 그것만 대응할 텐데 그러면 당대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너 나오지 말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 그게 정답이 돼갖고 지난번에 그 짤로 많이 돌아요. 그래요? 권순표옹이 그 정답을 얘기했다. 당신들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모두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린 거고 모두 첫 번째 모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두 번째는 기억도 안 나. 이게 중요하니까. 두 번째 뭘 질문했죠? 아니 검찰의 수사가 과거 모두 다 정당했고 지금 하고 있는 수사와 앞으로 하고 있는 수사가 정당할 것이라는 공정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스면 이게 두 가지 질문 동시에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그건 같은 질문 같은데. 그렇죠, 뭘 여러분? 중요하게 뭘 저분들이 이제 우리 청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청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게 지금 짤로 많이 돌아요. 그래요? 권순표 옹의 정답. 검찰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박용진과 그를 지지하는 분들 보세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믿냐? 그거 확신하냐? 그럼 그냥 하라 그래라. 그렇죠.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이거는 근원적인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있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면 검찰에다가 어떤 당의 그 야당의 모든 당직을 맡기는 꼴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당의 운명을 당의 운명을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건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냥 논리적인 얘기. 그냥 A면 B란 얘기죠. 그거는. 근데 지금 과연 검찰이 지지하는 분들이 저는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지지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좀 이상한 게
네거티브 때문에 그 잠을 못 자겠다 그래요. 예, 어느 쪽 얘기입니까? 강민정이 아니라 고민정 후보가. 예. 아, 고민정 후보가 네거티브적 공세를 많이 받나 보죠? 근데 이제 그 내용, 그래서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토론 때도 그 주장을 예. 하는데, 네거티브가 뭐냐, 가장 강력한 네거티브가 뭐냐면, 예. 본인의 후원회장이 이낙연이었다. 예. 이걸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낙연 의원이셨습니까? 예, 의원장이? 이낙연 의원이 후원회장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돌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네거티브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네거티브인데, 예.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깊이 인물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왜 네거티브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아, 예.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도 예.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 정도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선 때 사실 조중동에서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는요. 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예. 이낙연 캠프 측으로부터 예. 대장동 문제라든지 그다음 서른 의원이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예. 변호사 비용을 대납을 했다며. 예.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대납을 했다면 대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예. 변호사비 대납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고 이미 그 13명의 변호사가 다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로. 그 본인들은 다 그 중에 10명은 그 변호사 비용을 받았고 3명은 뭐라 그러죠? 무임으로 한 게? 예. 무임으로 봉사 무료변론 했다. 이렇게 다 밝혔거든요. 수사기관에 가서. 그런데도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저쪽에서 놓은 거예요. 대납이라면 국민들 보고 변호사비 대납했대. 이러고 가지고 누가 그 밑줄 치고 있습니까? 서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죽하면 서른 의원은 당원들이 한 3만 명인가 연명을 해갖고 윤리심판원에 고발까지 했어요. 징계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중동과 검찰에서 검찰도 지금 법카 문제도 그거고요. 법카 문제도 뭐라고 해명을 해도 해명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이른바 제보자 A 씨와 그 수행비서 김혜경 씨의 오늘도 그 얘기를 여기서 좀 해야 되는데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배모 씨가 나눴던 대화가 유일한 증거거든요. 거기를 보게 되면 김혜경 씨도 그렇고 수행 책임자인 그 변호사도 그렇고 법카로 이걸 계산하는 줄 둘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7만 8천 원입니다. 129군데 수사 그 압수수색을 해놓고 지금 어제 경찰에 갖고 5시간 해명한 게 7만 8천 원에 대한 해명이에요. 이거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그 김혜경 씨 문제를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 반대할 수 있어요.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견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재명 후보로 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낙연 후보로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분들 참 모르고 있는 게 윤석열도 모르고 있고 한동훈도 모르고 있는 게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누굴 보면 아니에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 BBK 다스 이명박가라고 주장했다 감옥 갔다가 정치인은 사법적으로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정치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으로 정치인은 못 죽여요. 정치 보복으로 정치인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보복성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막 스크래치가 나면 결국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영원히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정치인이요 역사상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가까운 역사로 그 문화혁명 때 반동으로 몰려갖고 그 수청된 등소평이요 16년인가 18년 만에 복권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에서도 정봉주 BBK 다스로 감옥 보내놓고 살아나잖아요. 당에서 가짜 미투로 되니까 공천도 안 줘요. 그리고 4년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살아나서 이렇게 MBC에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2024년에 또 공천을 받을지 또 그때 또 컷오프 될지 운명의 팔자로 생각하면서 사는 건데 정치적으로 죽인다고 해갖고 정치는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동원해서 전임 정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한심하게 그지없고 정말 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정치하면서 정치로 따지게 되면 제가 윤석열의 40배 선배 아닙니까? 1년 됐으니까 정치. 예. 아, 이 얘기 진짜 예. 어제 한동훈 예. 어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그 법적인 내용 알까요? 네. 국민들은 뭘 보겠습니까? 예. 애티튜드 태도를 봅니다. 예. 우리가 백분 토론 여기서 자주 나오잖아요. 예. 백분 토론 나갈 때 제가 처음 나오는 초짜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예. 말에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그런 말투로 사람이 보고 예. 그리고 남이 얘기하는데 비아냥거리지 말고 예. 경청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예.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잘했다 그럽니다. 예. 내연에서 지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애티튜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새 정부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방송에서 하셨나 뭐 중간에 빈 시간에 하셨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얘기가 많이 저는 공감이 가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도 네. 그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예. 이 윤석열 정부는요. 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젠더 피셜이 아니라 이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제 얘기에 공감을 하면 댓글에서 기호 1번을 눌러주시고 예. 공감할 1번이 무슨 민주당이니까요. 공감하지 않으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댓글에요? 예, 민주당은 지금 1번이고요. 예. 그 국힘이 2번입니다. 예. 댓글에 이제 지금 벌써부터 1번 또 누르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세요. 벌써부터 1번 누르고 있죠? 없어요. 빨리 하세요. 저분도 우리 그 관리자들 1번 나오죠 벌써부터. 아니 이 방송이 아직 안 나갔을 거야. 그래서 제 말씀에 공감을 하면 1번. 예. 동의하지 않으면 2번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 그냥 놀면서 급여 받는 게 아닙니다. 몇 명인지 정자로 이렇게 숫자 세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뭐냐면 예. 이분들이 검찰은 예. 제일 잘하는 게 수사입니다. 예. 수사는 예.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피의자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검찰의 예. 대립적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갈등과 싸움에 엄청 능합니다. 예. 네 편 내 편으로 나눠놓는 게 능한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문제 있다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시각은 국민의 반은 피고인, 나머지 반은 피고, 잠재적 피고인 이렇게 본다고 농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치는요. 차로 비교하면 야당은 브레이크고 예. 여당은 엑셀레이터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핸들을 잡고 있는 건 대통령이에요. 예. 그 여당은 가라 그러면서 엑셀레이터 밟고 야당은 위험하다 그러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예. 이 두 기능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차하고 비교하는 게 정치는 딱 맞습니다. 네. 근데 어제는요. 예. 불도저를 모는 한동훈이 예. 야당 의원들을 거기에 있는 장애물 돌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돌을 깨고 부시고 치워야지만 자기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돌이 이들이 브레이크로 존재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예. 피고인을 대하는 자세, 피고인들이 부인하게 되면 야비작거리고 비아냥거리면서 너가 뭐 숨기려면 숨겨봐라. 네. 난 너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말해봐요. 한 변명해봐. 이런 거, 그걸 내가 말을 바꿔볼게요.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말해봐요. 얘기해봐요. 그게 검찰석에 앉아서 수사할 때 변명해봐요. 계속 얘기해봐요. 이 태도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예. 그럼 거기서 야당 의원이 동반자로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어느 누가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고 야당이 필요한 파트너라고 그 법사위 상임위원회를 보면서 그렇게 공감이 간 분들이 있었을까요? 예. 한동훈은 야당을 무시하려고 나왔고 그리고 또 야당 또한 한동훈에게 이기려고 나왔는데 이탄희 의원만 조목조목 잘했어요. 예. 그 나머지 의원도 조목조목 잘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예. 근데 결국 어제 도발은 누가 합니까? 예. 끊임없이 한동훈 장관이 도발을 해요. 예.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이 법 좀 많이 알겠죠. 네. 그리고 피하려고 하면 요 법을 갖다 드리고 저 법을 갖다 대고 등을 갖고 저렇게 하루 종일 싸울 줄 국민들이
등이 뭐가 중요하고 중이 뭐가 중요한지 네. 중은 뭐 절에 계신 분이고 등은 우리 어깨 등이고 네. 이 정도쯤이나 알지 뭐 등과 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법기술자들 법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면서 참 진짜 우리가 돈 내고 장관 급여 주고 장관 이 활동비 주고 국회의원도 세비 주면서 저렇게 할 일들이 없나? 예. 이러고 느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제는요. 예.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한동훈 잘한다고 박수 보냈을 거예요. 예. 속으로는요. 이거 큰일 났다 싶을 겁니다. 정치를 이렇게 실종시켜버리고 정치의 존재를 이렇게 부정해버리면 예. 가장 손해의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야당 아닙니다. 예. 여당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입니다. 예. 저렇게 한동훈 해놓고 나면요. 지지율 올라갈 것 같죠? 지지율 떨어집니다. 예. 그 장관이 갑이에요. 거기서는요. 예. 장관이 을로 보이잖아요. 네. 의원들이 뭐라 그래도 결국은 의원들이 투수 같지만 장관이 철저하게 상임위원회에서 갑이에요. 답변 안 하면 끝이거든요. 예. 그 장관이 당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장관이 이기는 장관이에요. 예. 국민들이 보기엔 막 의원들이 빽빽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장관은 쉽게 당하는 모습으로 나가면 그게 이긴 거거든요. 예. 아, 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은 끝이 보이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예. 제가 5년 다 채워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그냥 4년까지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4년은 개헌으로 임기 중단할 예.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개헌을 통해서도 2년 안에 임기 중단 시키지 않으면 정말 이 국민들은 엄청난 불행에 처하겠다. 예. 어제 그걸 보면서 이 정부의 황태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잘났습니까? 그 인사정보관리단인가요? 그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인사 문제는 그 청와대 그 인사기획관이 했고요. 인사비서가 하고요. 네. 그다음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고요. 요 세 명이 청와대에서 다 검찰 출신들이거든요. 예. 검찰 출신들이 한 걸 최종적으로 누가 검증합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하지 않습니까? 네. 인사 문제가 전체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거에 27%가 인사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인사한 게 이렇게 문제가 돼갖고 이 정부의 지지를 빼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야비작거립니까? 예. 어제 전 안 봤어요. 짤로만 봤어요. 예. 그거는 진짜 그 머리에 피단 말은 정치권의 정치의 정체도 모르고 정치의 정치의 원론은요. 예. 국민과 더불어 철학을 논의하는 게 정치예요. 예. 철학이라고 하는 게 고준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사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충돌 없이 해결하는 게 철학입니다. 예. 예. 철학이 뭐 고준담론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 맹자가 무슨 얘기를 공자가 무슨 얘기 이게 철학이 아닙니다. 예. 인간 삶의 본질적인 측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민생 문제. 그걸 갖고 어떻게 국민들이 느끼지 않게끔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게 정치의 원론이거든요. 정치의 원론은 철학적 고찰이고 철학적 사상의 고민이에요. 예. 남자가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법조인들이 그래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성차별을 그 성적으로 남자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 가장이니까 예. 가족 굶기지 말고. 예. 두 번째가 법대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법의 심판을 그러니까 그 재판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법은요 그렇게 하찮은 도구입니다. 예. 우리 인생이 인간이 살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양심과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살면 법정에 갈 이유가 없어요. 예. 그냥 법을 갖고 따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은 핫바이 직업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예. 자. 그렇습니다. 예. 양심 있는 사람들이 법대에 왜 갑니까? 예. 저 같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저거 핫바입니다. 법정에 쓰는 거. 법정에 쓰는 거예요. 예. 법정에 쓰는 거 자체가 남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예. 예. 어쩌다 보니까 저는 많이 갔습니다. 예. 저는 제 삶이 정치를 하면서 저는 아주 높은 그 상급 고급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가장 갈등을 조정을 하고 아픈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정에 가도 괜찮습니다. 예. 사먹고 싶어 했던 게 우리 사회 고지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예. 낮은 곳에서 국민들이 정말 이 범죄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저 바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게 법조인이거든요. 예. 그게 뭐 잘났다고 거기서 저는 사실 제가 이 많은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저 다시 있어요, 저기. 예, 2번이 있어요? 혹은 있기는 해요?
2번이? 있어요? 그 정의원님, 2번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분들 답변을 안 해요. 정의원님. 저분들에게 네. 푸틴처럼 여기서 철권 통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 예. 독재자네 여기. 예. 답변을 못하게 하네. 제가 저분들이 너무 훌륭한 인재들이라 쓸데없는 말은 답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력을.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그게 시청자들에 대한 진정한 예의가 아니어서 안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소통도 못하게 하는 이 사람이 푸틴이에요? 권푸틴이야? 권진필? 아니 저는 권진필 권푸틴? 뭐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권진필, 법사 시진필. 같습니다. 저 무슨 법사도 아니고. 저분 1번 세다가 너무 많으니까 포기해버렸어. 가운데 계신 분. 어제 저는 사실 그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여기 방송이 늦게 끝나면서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예. 짤로만 몇 개 봤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언론으로서 항상 그 강조하는 것이 뭐 등인이 중인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검찰은 또 지금 검수완박법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요. 검찰 출신들은. 근데 그럼 모든 걸 다 떠나서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법치주의자여야 할 것 같은데 법치주의자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법의 정신. 법의 정신. 예.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 그 법이 아무리 자기 견해와 다르게 만들어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취지나 정신을 법의 기술을 가지고 뒤집으면 그건 법치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건 일개 어떤 돈 버는 어떤 법 기술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나쁜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변호사 말고 나쁜 변호사들이나 할 법한 윤리의식이나 직업적 소명의식이 없는 돈벌이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나 할 법 기술을 부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그걸 검찰총장은 치잖아요. 적어도 법치주의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법치주의자여야 되고 법치주의자는 적어도 그 입법의 취지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거죠. 그 정신의 저변에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 당신들 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당신들 예. 뭔데? 정치인들 당신들 우리가 소환하고 조사하면 바들바들 떠오는 부정부패 화신 아니야? 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예. 때문에 이 방송을 자주 봤던 분들은 외울 거예요. 예. 군인들이 쿠데타 할 때 예. 자기들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건 뭐지? 그런데 저 부패하고 썩은 정치인들이 온갖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면서 호요시가면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예. 우리 자기들은 절대 선이고 정치는 절대 악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예. 지금 검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국회 와갖고 입법부를 존중하라, 입법권을 존중하라. 이거는 헌법 정신입니다. 예. 헌법 정신은요 우리 사회 기본 질서예요. 예. 그걸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입법부를 존중하던가요? 국회의원들 어제 저는요 이 부정한 놈들 내가 몇 명 찍어갖고 우리 후배 검찰들한테 이거 뒷조사하라 그러면 다 가서 바들바들 떠올 놈들인데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지 않던가요? 예. 제가 어제는 못 봤습니다. 아니 네. 말만 들어도 오잖아요 그게. 네. 얘기해봐요. 이래요. 얘기해봐요. 얘기해보라니까요. 네. 아우 진짜 그 형사처벌 받을 각오하고 그 진짜 상임 뛰어갖고 그냥 싸다고 한 대 날리고 싶다니까요. 아니 그 정봉주처럼 깡패 같은 사회 의원들도 필요한 거야 때로는. 예? 그래서 진짜 아주 가벼운 사소한 폭력에도 그냥 무릎 꿇고 절절걸 소신 없는 인간이 말이야. 아이고. 우리 지금 조상 선조들이 19살, 20살에 의열단 활동하면서 손가락 뽑히고 혓바닥 뽑히고 다리 비틀면서 죽음을 죽음을 버려가면서까지 죽음을 버린 게 아니고 목숨을요. 목숨 죽음을 버리면 산 거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 대한독립을 위해 싸워서 그렇게 만든 나라예요. 예. 일구 선진국에 갖고 이렇게 만든 그 소중한 나라를 진짜 일개 그런 역사 인식도 천박한. 예. 아휴, 난 그런 민주당 의원들 어제 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관계 없습니다. 네. 져도 돼요. 예. 그건 그 전투에서 이기고 지고 지는 거고요. 큰 틀에서 전쟁에서 보면요. 예. 한동훈의 그런 진짜 천박하게 그지없는 경박하게 그지없는 그냥 무슨 조그만 장난감 갖고 장난감 뭐 하나 풀었다고 퍼즐 하나 풀었다가 좋아하고 그 경박하게 구는 그 모습이 국민들한테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하시고 잘했어요.
예. 아유, 어젠 이탄희 의원이 좀 잘하셨나 보죠?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동물적 이 서열 관계냐면요. 예. 기본적으로 사법고시를 패스하면요. 예. 실력 좋은 분들이 다 판사로 가요. 예. 그 검사들은 판사보다 실력이 전체적인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검사가 기소한 거 갖고 판사가 높은 법조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기본적으로 법조인대 서열의 판사 밑에 검사예요. 예.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탄희 판사가 질문할 때 예. 법정에서 그 판사에서 그 기주고 있던 그런 그 기본적인 자기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게 살아나는 거죠. 예. 그게 이탄희 판사한테는 못 덤비는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요, 저는. 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탄희 판사가 예. 워낙 판사로서 실력이 좋으니까 예. 법조문을 꼼꼼히 파고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연소 때부터 공부를 잘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우월 관계의 네.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의 트라우마도 있는 데다가 더 우월한 자가 파고 들어가면서 질문하니까 거기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벅거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게 그 강약 약강 아니에요? 네. 강한 자한테는 약하게 굴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게 굴고. 예. 에휴. 자, 이 정치 보복. 예? 예. 지금 감사원, 검찰. 예.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쌩쌩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나는 부서들은 다 사정기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예. 지금 이제 감사원이 감사 들어가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한테는 내 떼서 네. 난 아니요라고 이렇게 끊을 줄 아는 자가 리더거든요. 예. 그거 기대하기엔 텄습니다. 예. 저들은 정치 보복을 해야만이 예.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예.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야지 본인들 지지층에서 열광하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지지율 10%로 물러난 퇴임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퇴임할 때까지도 많은 중도층이 지지를 보냈던 그런 대통령이고요. 예. 그런 대통령을 이러저러한 어거지로 그 트집을 잡아갖고 네. 그 포토라인에 세우면 그리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십시오. 코로나? 아마 외신들이 웃을 거요. 예. 코로나 수급 문제. 백신 수급. 예, 백신 수급 문제. 예. 코로나 대응 백신 이 대응 안전국가 최우수 국가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는데 그걸 지금 해요? 예. 하다 보면 수급에서 뭐 누락된 부분 이런 게 일부 찾아질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런 거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사고 자체가 천박합니까? 그래서요. 이 어떤 아까도 이현주 의원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저도 늘 얘기하던 부분이고 한데 정책적 결정을 사법의 잣대들이 돼서 판단하는 건 정말 그건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책적 결정을 사법적 잣대로 들여 판단한다는 그 말을 피하기 위해서 절차를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단 말입니다. 근데 뭐를 트집을 잡아도 잡는데요. 네. 자꾸만 이제 제가 아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검사 시절에는 부장검사 들이받고 부장검사 시절에는 그 검사장 들이받고 예.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들이받고 검찰총장 시켜놓은 게 대통령 들이받고 윗사람 들이받고 커온 그런 그 역사적 이력, 개인사적 이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럼 대통령 되면 뭘 들이받습니까? 못 들이받으니까 전임 대통령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대통령 위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 예. 못 들여봤거든요. 국민은요, 이건 이미 동양 철학, 서양 철학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국민은, 예. 자, 종교가 사상도 바꿀 수 있는데 하늘을 못 바꿔요. 하늘이 곧 국민이라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오늘 뭐 초등학교 5, 6학년만 보면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이다. 이건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겁니다. 예. 그렇듯이 국민의 집단적 지성, 집단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거 꺾을 수 없으니까 전임 대통령 들이받는 거거든요. 예. 야당 들이받는 거고요. 그럼 그것을 판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어떤 판정을 할까요? 네. 이렇게 천박한 사상이나 철학 기본적 일도 없는 이런 대통령을 공감을 할까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예. 진보 진영과 아주 상식적인 중도 진영의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네. 저는 이제 국힘의원들의 문제입니다. 예. 국힘의원들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예.
아주 심각하거든요. 예. 국회의원들 돌아서 갖고요. 그 중에 반이 동의하면 동의하면요. 의원들은 왜 돌아섰다고 판단? 정치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 정권 뺏겨요. 예. 2023 총선 참패합니다. 예. 그리고 정권 뺏겨요. 예. 그러면 칼날이 자기한테 다시 오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자기들이 앞장서 갖고 함께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여야가 함께 힘을 합하는 통합의 정치로 가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단초를 제공하는 의미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예. 패러닥스컬 예. 역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패러닥스컬 알아요? 역설적으로 부사기 때문에 패러닥스컬이 예? 역설적으로 의미 있다. 그냥 어쨌든 패러닥스컬 역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저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저렇게 정치 보복을 한 대통령이 극명하게 두드러지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이 갈등을 뛰어넘는 통합의 정치로 갈 시기가 예. 놓이고 가고 있구나. 예. 이제 우리 국민이 정말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갈등 비용이 1년에 180조 쓰인다는데 예. 180조면요. 우리 GDP 3분의 1이에요. 그렇습니다. 갈등은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가 진행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 갈등을 조장하느냐 아니면 완화시키느냐는 분명히 정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갈등이 지금까지 가장 고조됐던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영원한 지역주의 갈등을 예. 그 갈등을 만들었고요. 예. 지역주의가 갈등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를 만들었냐면 남북한 그 레드 컴플렉스 예. 사상 이념 갈등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예. 뭐 하면 판문점에서 맨날 대선 때문에 총 쏘고 해갖고 북풍 공작. 예. 그 레드 컴플렉스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 6.25 전쟁의 아픔 있는 국민들에게 빨갱이 저쪽 민주당은 빨갱이가 지지한다. 이제 이게 안 먹히니까 예. 그다음에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어떻게 오냐면 기독교와 비기독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강남과 강북 예. 이렇게 갈등을 조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공을 못했죠. 예. 왜 성공을 못했냐? 이명박 대통령 되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해외여행 많이 가면서 신나게 놀고 뭐 인생을 즐기는 것 같았지만 예. 결국 감옥으로 인생 마감하지 않습니까? 예. 실패한 인생이었던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 통치자는 갈등을 조장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예.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축소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 기법을 쓸게요. 예. 갈등을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미분시키는 것이 예. 지도자의 길이다. 예. 근데 이들은 갈등을 준비하신 말입니까? 아니요. 예. 요즘 수학 공부하니까요. 예? 수학의 필요성 뭐 이런 거 수학이 이런 거 공부해요. 지금. 갈등을 미분한다. 예. 아. 멋진 말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갈등을 미분하면 줄어들잖아요, 자꾸. 미분을 줄어든다는. 그러면 적분은 쌓을 적. 예. 미세한 미자. 아이, 문과라서 이게 여기 이과 손 들어보세요. 이과. 저분 엄격하게 들을 뻔했어. 아니 갈등을 미분. 아니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뭐 자꾸 1번, 2번은 쓸데없이. 저분들이 2번 네, 갈등을 미분한다는 말씀은 뭐 하여튼 뭐 갈등을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갈등을 없애버리고 미분한다는 말씀은 그 미분의 수학. 그래서 그 세계 정치에서 예. 미국 정치 뭐 지적을 하니까 딴 데로 바로 확 아니 돌려버리죠. 시간이 없잖아요. 미국 정치가 가장 성공한 정치 같지만 예. 성공한 정치는 독일이거든요. 예. 독일은 그 연정이잖아요. 예. 독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정입니다. 예. 독일은 해방 이후 모든 정부가 다 연정이고 예. 슐미트 총리인가요? 예. 그분은 그 지역에선 떨어졌지만 비례대표를 했고 삼선을 하면서 그 독일의 정치를 완성시키죠. 예. 심지어는 대연정도 합니다. 자기가 어제까지 싸우던 사람과 여야가 손을 잡죠. 예. 이거 왜냐하면 국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 차이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차이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미세한 차이다. 예. 국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대전제 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트리거로서의 윤석열 정부를 만약 우리가 뽑았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의 역설적으로 그 정도의 의미가 있지 이 정부는 이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서 더 이상 갈등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메시지를 남겨놓고 네. 2년 안에 네. 그만두십시오 빨리. 오늘 뭐 좀 흥분하신 것 같아서 흥분 안 했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서 일찍 끝내겠습니다. 뭐 혹시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
저는 요즘 예. 그 방송도 그러고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혹시 다른 주제를 뭐 꼭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김혜경 여사 예, 법화. 얘기를 좀 해볼 한 말씀 해보시죠. 예. 자, 경찰도 이제 두 부류가 나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경찰들 내부에서요. 예. 그 같은 경찰서 내에서 윤석열 찍은 사람을 색출해갖고 예. 따시키는 경찰서가 있어요. 아니 이게 이럴 예. 정도로 상징적으로 예. 자, 이 정부가요. 예. 지금 막 감사운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정부의 원천은 경찰입니다. 예. 정부의 원천은 경찰이에요. 네. 지금 국정은 아닙니다. 네. 그럼 정부가 지금 검찰 출신들 몇몇이 해갖고 아주 가까운 데는 통제가 되지만요. 네. 예를 들었고 그 당에 대한 그 정보 수집, 그다음 우리 일상 예를 들었고 지금 그 아주 간단한 예로요. 산하기관장들 못 그만두게 하잖아요. 예. 그 그만두게 해도 안 되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들의 비리나 이런 것을 이 첩보를 캐치할 만한 정보력이 발휘가 됐었어요. 예. 왜냐하면 경찰도 일사불란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산하기관장들이 이건 정치적 탄압임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만뒀거든요. 예. 지금 왜 안 그만두고 있죠? 왜 그런가요? 이 정보력이 그들에게 이 정치력이 그들에게까지 지금 못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운동을 한 거거든요. 네. 경찰을 통해서 그분들 정보 취합되는 걸 모아야 되는데 네. 경찰 안 움직여요. 예. 예. 경찰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내무 행자부가 네.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고 대한민국 경찰은 무척 민주화되어 있고요. 무척 자치화되어 있고요. 예. 무척 자립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경찰들이 말 안 듣죠. 그럼 경찰 정보가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경찰 자치로 가려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는가 하면 예. 이 정부에 부역하는 부역자 집단이 있는 거죠. 예. 그분들이 그 경기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 청장에 바뀌자마자 129군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129군데 압수수색 해갖고 뭘 찾아냈죠? 16군데 180만 원 찾아냈습니다. 예. 이게요, 우리 세금 갖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보세요. 예. 이 사람들이 경찰 병력을 총동원해갖고 16건,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16건 180만 원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예. 16건. 예. 예. 129군데 하려면 경찰 병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만큼 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는 거죠. 예. 교통 안전에 공백이 생기고 학교 주위에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럼 시민의 안전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이게 버터플라이 이펙이라고 예. 나비효과 아닙니까? 한 곳에서 안전이 빠지게 되면 그게 퍼졌고 어떻게 더 큰 안전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예. 자, 16군데 180만 원이. 그리고 어제 경찰서에 가갖고 김혜경 여사가 지금 민주당 경선 기간인데 예전 같으면요. 민주당 경선 기간이니까 네. 설사 김혜경 여사를 유력한 당대표의 부인이기 때문에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으니 선거 이후로 소환하겠다. 예.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 후보들도 문제가 있더라도 선거 이전에 그 당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선거 이후에 조사를 미룹니다. 예. 소환을 미뤄요. 예. 근데 와중에 내일 모레 선거가 있는데 5일 남겨놓고 소환을 해요. 예. 얼마 때문에 소환했습니까? 7만 8천 원 때문에요. 7만 8천 원 중에 김혜경 여사가 이게 7만 8천 원 내면서 식사를 하고 자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3명에서 했는지 2만 6천 원 그 자리에서 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이것이 법인카드로 쓰여지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증거까지 나왔잖아요. 제보한 A씨가 네. 자기 위에 있는 배모 비서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낼까요? 아니면은 그 수행 담당 책임자인 예. 변호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배 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 수행 책임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지 모르고 있다. 예. 그럼 그 자리에서 수행 실장도 모르고 있으면은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로 낸 줄 알았을까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2만 6천 원 결제를 했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 지난 21년 10월 21일인가 그래요. 예. 민주당 경선 후보가 됐는지 경선에 불이 붙어갖고 사사건건 작은 거 하나라도 불법 행위하지 말라고 캠프가 초비상이 걸려 있을 때입니다. 예. 근데 누가 밥을 사준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사람 내고 나는 내 거는 보니까 내 메뉴가 2만 6천 원이게 2만 6천 원 그 자리에서 내고 갔답니다. 예.
이게 법카 유형이라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전 그런 자세한 예, 저도 디테일을 오면서 물어봤어요. 그 네. 캠프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해명글, 그다음 캠프에서 해명글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도 A 씨와 배 씨가 녹음한 녹취록까지도 증거가 있는데 예. 그 증거를 보면 수행실장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도 법카로 결재되는 줄 모르고 있어요. 예. 그걸 모르면 수사력이 없는 건지 네. 수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창피 주기로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계속 이재명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수사하기 위해서 자락을 미리 깔아놓는 건지 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보복이고 정치적 탄압이고 이런 데 쓰라고 우리가 공권력을 위임한 거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흥분을 하셔서 제가 참 많이 흥분 안 했다니까요. 자꾸만 사람의 진정성 있는 설명을 왜 폄훼합니까? 흥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오늘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지르는 게 평상시에 목소리예요. 그전에 네. 당 수치가 높았고 좀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당 수치가 정상으로 와갖고 아니 당 수치가 얼마나 제가 오늘 그러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 당 수치가 민주예요. 민주당. 그것도 준비한 멘트입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한 거죠. 어쩐지 좀 예. 구렸어. 제가 어렸을 때 웅변을 잘했잖아요. 임기웅변. 제가 오늘 그 사무실에서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댕댕이 아세요? 댕댕이? 댕댕이요? 예, 알죠. 이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멍멍이 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멍멍인 줄 아세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이걸 제가 모른다 그랬다가 정말 오. 얼마나 망신을 개망신을 댕댕이. 당했구나. 띵자 가세요? 띵자. 몰라요. 띵자? 예? 비싼 월급 받고 이상한 짓들만 하고 있는. 어디 이런 수치- 걸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띵자. 그게 선입견이에요. 예. 그걸 모르면 안 접습니까? 그럼 길 가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100% 다 알아 이거를. 난 안다고 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물어보니까 다 안 됐는데요. 예. 그래요? 띵자 알아요? 아유 다 아니까. 이분들은 늙은 사람인데 알잖아. 댕댕이가 왜 댕댕이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 왜 경이라 그러는지 모르죠. 그건 알죠. 윤을 거꾸로 하면 교육이 왜 되잖아요. 거꾸로 했습니까?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건 유래를 아는 게 모르는구나. 중요하죠. 윤이라고 하면 예. 명예훼손을 걸릴까봐 교이라고 부른 아니에요. 거예요. 그런 단순한 게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예, 저한테 그걸 해석해준 후배 말씀이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재밌는데 그거는 윤 대통령이 공정을 얘기했는데 공정이 뒤집혔다. 그렇죠. 아. 네, 이런 의미래요. 이런 의미.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은 윤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네. 명예훼손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우로 쓰는 것은 그건 변호사의 하여튼 주장이에요. 그건 들어보셨으니까 예. 하여튼 그게 뒤집은 공정이 거. 뒤집혔다? 어떤 말 자체의 뜻이 뒤집혀 있다. 예. 어떤 말과 가치에. 근데 그러면서 같이 설명 들어간 게 2장으로 댕댕이와 띵작. 그건 제가 책입해서 못 알아듣으니까 좀 이따. 댕댕이는 개예요. 개를 뜻해요. 네. 왠지 전혀 감도 안 오죠. 네. 그 뭐 늙으셔서 그런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너 대충 뭐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시키려고 아니 이거는 딴 얘기, 딴 그래요? 용어예요. 댕댕이, 띵작. 제가 한번 아주 행복해 하시네. 예, 아니 뭐 네. 몇 분 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끝내고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